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유명한 경주 최부자댁에 관한 글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워낙 유명해서 이미 아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상생과 배려를 배우다. 경주 최부자댁. 이맘때면 한 해를 잘 살아왔나 돌아보게 된다. 기억에 남는 건 배려와 나눔의 순간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에 가면 상생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 400년간 불을 이어온 경주 최부자댁이다. 부자는 3대를 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12대를 이어 만석군 부자로 살았다. 나눔과 배려로 부자의 품격을 보여준 그 흔적을 따라 경주로 떠나본다. 겸양 정신이 기본. 최부자댁이 있는 경주 교촌마을. 교촌마을은 향교와 한옥이 남아있는 전통마을로 월성과 월정교, 첨성대 등 신라 유적도 가까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교촌마을 가운데 자리한 최부자댁은 교촌마을 한옥 중 유일하게 소슬 대문을 갖추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눈에 들어온다. 대한제국 의친왕 이강을 비롯해 면함, 최익현,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등 수많은 인사가 이 사랑채를 다녀갔다. 사랑채에 걸린 이 현판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부잣집과 다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우헌은 크게 어리석다는 의미고 둔차는 재주가 둔하다는 뜻이다. 대우헌은 12대의 부자인 최준 선생의 조부, 최만희 공의 아호로 사리사욕을 따지지 않는 공적인 헌신을 강조한다. 둔차는 최준 선생의 부친 최현식 공의 호다. 현판에서부터 최부자의 겸양 정신이 느껴진다.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랑채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곡간이 나온다. 곡간은 최부자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쌀 800석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가정집 곡간으로는 가장 컸다. 춘궁기가 되면 한 달 100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게 나누었고 흉년이 심할 때는 곡간이 바닥날 정도로 베풀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을 돕는데 아끼지 않은 덕에 부자의 재물을 약탈해 빈민에게 나눠주던 활빈당도 최부자댁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곡간 옆에는 마음을 울리는 최부자댁 육훈이 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등이다. 대를 이어 불을 일구면서도 민심을 잃지 않은 비법이 육훈에 숨어 있다. 살면서 지켜야 할 6가지 마음 자세. 육훈 옆에는 어르신 한 분이 육훈을 노트에 적고 계셨다. 마음에도 새기고 글로도 새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육훈 옆에는 살면서 지켜야 할 6가지 마음가짐인 6연도 소개되어 있었다. 혼자 있을 때는 평온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일이 없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뜻을 이뤄도 담담하게, 실패해도 태연하게 등이다. 읽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었다. 최부자댁 규모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원래
99칸 규모였던 집이 세월이 흐르면서 문간채와 사랑채, 안채, 사당, 곡간 등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석구석 담긴 이야기를 떠올리며 거닐다 보면 신압으로 시간이 흐른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대청마루에 앉아 옛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대한독립 만세라는 짧은 외침이 들렸다. 독립유공자 최준 선생에 대한 공연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최준 선생은 12대 부자로 가문의 부를 독립운동에 쏟아부었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는 최준 선생의 말씀은 가슴을 울린다.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 재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을 지원했다. 광복을 맞은 후에는 두 번 다시 나라를 잃으면 안 된다며 인재 키우기에 앞장섰다. 돈과 땅, 최부자 고택까지 아낌없이 기부했다. 최부자댁 만석군의 명맥은 최준 선생에서 끊겼지만 12대에 걸쳐 보여준 나눔과 상생의 모습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상생과 나눔 정신의 시작, 내남면 이조리, 활인당. 최부자댁의 흔적을 더 찾아보고 싶다면 경주 내남면 이조리로 가보자. 교촌마을로 이사하기 전까지 살던 집이 남아있다. 최부자댁의 시작인 조선 중기 무인 최진립 장군의 생가인 충의당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최진립 장군은 병자호란 때 노구를 무릅쓰고 싸우다 전사했다. 그를 기리는 동상이 충의당 앞에 우뚝 서 있다. 동상 앞에는 활인당을 재현한 초가집이 있다. 활인당은 사람을 살리는 집이란 뜻으로 최진립 장군의 손자 최국선 선생이 지은 집이다. 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신념으로 이곳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나눴다. 활인당은 최부자댁의 상생과 나눔 정신이 시작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부자댁은 교촌마을로 이사한 후에도 활인당에서 솥을 걸고 죽을 쑤어 피난민을 구휼했다고 전해진다. 활인당 앞 정자에 걸터 앉아 경주 여행을 되돌아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만 같다. 이상입니다. 네, 아래에 교동법주와 요석궁 읽어볼까요? 교촌마을에는 최부자댁 외에도 최부자 가문 후손집이 여럿 있다. 최부자댁 옆에 있는 교동법주는 7개 최원경과 8대 최기영의 집으로 7대 최원경과 8대 최기영의 집으로 최부자 가문의 고택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최부자댁에서는 3대 최국선 때부터 술을 빚기 시작해 교동법주를 생산하고 있다. 교동법주는 1986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야트막한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최준의 동생 최완의 고택이 남아있다. 최완은 일제강점기 대동청년당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현재는 전통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교동석등 있는 집이라는 고택 스테이, 요석궁이라는 한정식 집도 최부자 가문의 손길이 닿은 공간이다. 아, 그렇군요. 네. 요석궁이라는 한정식집 당장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네. 이 멋진 글과 사진은 최지형 기자의 사진과 글이었어요.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잡지의 경주 최부자댁 소개글 좋았죠? 네. 꼭 한번 가서 여기에 나온 곳 다 둘러보고 싶어집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